정말 너무 오만해 보이고요. 진정성 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먼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TV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합니다. 거의 스토킹 수준입니다. 뭘 노리고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안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한 번도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먼저다라면서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점잖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한동훈 위원장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또 천안에 갔죠. 천안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약간 짐작은 갑니다. 들어볼까요? JTBC도 저희에게 요청했고 저희가 이 수락을 바로 했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이게 말입니까? 그거하고 그 대통령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거하고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과하고 그게 어떻게 조건 관계가 되죠?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은 원하는 방송사예요. 누구를 상회를 내세워도 상관없어요.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이 없다. 윤경호 소장, 뭐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체급 높이기 아니면 뭐 궁지에 몰아넣기. 근데 저는 저 제안보다도 저걸 받아가지고 패러디 하듯이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온 얘기들이 더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1대1 토론하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안기령 부대변인이었나요? 예. 나하고 하자. 급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청래 최고위원이 정말 압권이더만요. 김건희 씨 나하고 토론하자. 한동훈이 네가 사회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이제 핵심은 왜 했는가 뭐 뻔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동안에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라는 게 한동훈 대 이재명을 떠나서 대표직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상기해봐라. 내내 그동안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피의자다, 범죄자다, 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식의 공격과 공세를 실컷 해놓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자격으로 나와서 토론하자. 이건 인간적인 도의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자세인 것 같고 그동안에 그렇다면 최소한의 야당 대표로서의 존중을
기본만이라도 좀 예. 이 성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 제안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뭐 뻔히 보이는 거죠. 다른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방금 윤경호 의원께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얘기를 소개를 하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인가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이렇게 올리면서 나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한동훈이 사회자에도 상관없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패러디한 거죠. 그러면서 저와 김건희 여사가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디올백 명품 가방은 왜 받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학력, 경력 부풀렸다고 대선 때 사과했는데 지금은 어떤 심정이냐?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은 떳떳하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안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원안으로 갈 생각은 없느냐? 양평 고속도로 사건 사전에 알았느냐? 한동훈과 진짜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냐? 등등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제1 권력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더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맨 마지막에 한동훈 천지분간 못하고 아무데나 끼려고 하지 마라. 빠질 때는 빠져라. 추하고 딱하다. 본업이나 충실하라. 이렇게 쏘아 붙였는데요. 김유정 의원. 네. 왜 이렇게 계속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정청래 최고위원 속은 시원하네요. 속은 시원하게 잘 얘기했다고 보고요. 예전에 김기현 대표도 토론하자고 막 그랬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상대가 아닌 선수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집착하고 소위 질척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이고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애를 써도요. 이게 안 먹힙니다. 그리고 윤경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로 단 한 번도 대화 타협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갑자기 무슨 토론 얘기를 꺼내면서 김어준이 사회봐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오만해 보이고요. 누가 봐도 뻔한 수를 쓰려고 하지만 여기에 응할 이유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비대위, 비비대위를 거치면서 대표들을 또는 대표 후보들을 다 내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됐을 때 그 전당대회 전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제대로 안정을 찾으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고 했을 때. 그러고 세월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그리고 그 김기현 대표도 내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대통령은 아무 얘기가 없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들 당의 비상 상황이나 수습하는 데 힘쓸 것이지 갑자기 총선 국면에서 본인은 출마도 하지 않고 선수도 아니면서 왜 이재명 대표 지금 선수로 뛰기도 바쁜 그리고 전국 유세하면서 지원 다니기도 바쁜 이재명 대표를 붙들고 이렇게 스토킹하듯이 이러는지 도무지 저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최재형 교수 보시기에 진짜로 토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뭐 토론할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예.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두 분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왜 이 토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뻔하게 보이고 오만하고 교만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라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보시는 것보다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요. 예.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밥 안 먹은 거 이거는 진짜 헌정사 초유의 일이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밥 한 끼뿐만 아니라 차 한 잔 제대로 나눈 적이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시정연설 지난해 왔을 때 다 이 여야 같이 모였을 때 한 번 딱 차 한 잔 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이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패싱 이런 부분들 정말 붕괴할 만하죠. 붕괴할 만한데 근데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는 식의 모습으로 자체만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우리는 말 쓰잖아요. 돈 못 먹고도 입은 풀어라.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청래 최고나 안기령 부대변인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당히 정치를 좀 코믹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의 정신승리처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이 선거판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토론의 기회를 왜 만들어줬는데 왜 그걸 찬이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금 이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사업 리스크를 갖고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 여기 있는 지금 이채 양명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보십시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뭡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됐어요. 이 피의자를 지금 해외로 도피시키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따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발 사주에서 이 한동훈의 역할, 그점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또 이 김건희는 한동훈이 절대 입에 떠올릴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왜 조목조목 공격하면서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사실 선거판에 있어서 자칫 지금 보면 한동훈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도전자처럼 비치고 이재명 대표가 이 방어를 하는 챔피언처럼 비친다는 거. 이 구도로 가갖고 야당이 절대 승리 못 합니다. 이 구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가 더 할 말이 많은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회를 저는 오히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 민주당의 전략가들 좀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는 게 좋을까? 하면 누가 이길까? 참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애청자님들의 반응을 좀 소개해드리죠. 호수공원님은요. 윤석열 중간평가를 지우고 이재명 한동훈 대결로 선거를 치르려는 얄팍한 속셈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홍길동님. 한씨 토론이 되겠어? 질문하면 질문에 답 안 하고 엉뚱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꼬라지를 또 봐야 돼? 제임스 림님. 받으면 급이 같아지는데 그걸 받겠어요? 안 받으면 겁먹어서 안 받느냐고 말하기 좋으니 계속 그러는 거겠죠. 어째 이리도 똑같을까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 본인 깜도 안 되면서 입으로 체급을 올리네요. 주제 파악 좀 하지. 억가보소님. 공천으로 할 말이 없으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죠. 남자친구 상식이님. 수가 약해도 그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앞뒤 재지도 않고 공격만 퍼붓고 있지요. 다시 돌아오는 공격이 두렵지도 않나요? 매를 벌어요. 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근데 이제 차지영 교수님은 그래도 야당 아니냐, 야당에 할 말이 많지 않느냐, 그걸 굳이 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때요, 김유정 의원님?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예. 차지원 교수님 말씀도 일면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지금까지 이 정권이 해온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채 양명주뿐만 아니라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인데 한동훈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거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요. 굳이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 달 남은 선거에서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한동훈이 깔아놓은 이 놀이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전국 다니기도 바쁘고 개항 선거 또 대표도 뛰어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거는 그냥 한동훈이 본인 출마 안 하니까 이 말 저 말 막 던져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토론에 응하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성의, 최소한의 태도를 바꿔야죠. 입만 열면 뭐 범죄자,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똑같고 이쪽에서 마이크 잡을 때는 너는 범죄자야, 너는 피의자야,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쪽에서 마이크 잡으면 나하고 토론해. 이거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로 토론을 원하면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여당 대표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차지원 교수님, 대선 네. 때는 대선 후보들 나와서 이제 토론하잖아요. 네. 총선 때 각 당의 대표, 선대 본부장 또는 선대 위원장들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상 각 당의 그 정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당 중앙당 차원에서의 일종의 그 뭐랄까 원내 의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그 전체 지지율을 5% 이상 받는 정당들 같은 경우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범보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후보들 간의 토론회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사실 여당 대표, 여야 대표가 이렇게 총선 전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지금 심판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장이 만들어지면 그 장을 적극적으로 100% 활용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이 김기현 대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때 김기현 대표가 술 한잔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이재명 대표가 뭐랬냐. 나는 술은 친구들하고 하시고 나는 내하고 정책 토론하자 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니 로텐다워래.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놔둬놓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과 또 아마 시비 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 위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페이스에 말린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는 급이 안 돼서 안 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때까지 우리하고 대화 안 했잖아. 이렇게 말은 속 시원하게 뱉을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국민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삐치냐면 민주당은 뭐가 좀 뭐 큰기는 게 있어? 왜 저 피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노림수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준석, 이낙연, 송영길은 지금 뭐 이제 수감 중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정도 다 모여가지고 각자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자리를 한번 갖는 거는 어떨까요, 김유정 의원? 뭐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또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준이라는 것도 진짜 토론할 필요한 생각 거잖아요. 있으면 그런 자리에 응해서 자기들 정책도 얘기하고 뭐 그래야 그게 당당하고 떳떳한 것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통상 토론할 때 지지율 몇 프로 이상 또는 의원수 몇 명 이상 뭐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 따지다 보면 아마 선거 투표 날이 다가올 것 아니, 나는 같아요.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붙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떨까 싶어. 예, 하여튼지 토론을 하자는 제안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제안을 위한 제안, 공격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건 좀 폐허하지 않죠. 토론하자고 하면서 거짓말 할 거니까 못할 거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토론하자고 하는 제안의 진정성 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